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제 베란다 온도는 3.8도, 습도는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댓글에 어떤 댓글들이 있냐면, 밤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베란다 너무 추워가지고 베란다에서 거실로 옮겨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육이를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다육이가 0도 전후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안쪽에서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육들이 막 냉기는 심하게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육이를 놓은 위치를 이쪽 여기는 안방이잖아요. 전 창문은 훨씬 더 추워요. 여기 창문 이쪽 창가가 떨어지는 냉기가 훨씬 더 춥기 때문에 저는 창가에서 다 떨어뜨렸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이 추위에 약한 애들은 더욱더 이제 이쪽에다 안 놓고, 예, 제가 테이블이 있긴 있어요. 창가에 있는 테이블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창문을 수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또 저는 거리대를 사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창가 쪽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에요. 제가 그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안방 쪽 벽 쪽에다 이렇게 다육이를 놔뒀어요. 그래서 창틀이 낫냐, 안방 쪽 벽이 당연히 여기가 더 낫죠. 이 안쪽은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데인데, 창틀보다는.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떻게 하냐, 난방을 안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아무래도 첫 겨울을 지나나 봐요. 다육이 추위에 강해요. 관엽식물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다육이 지금 막 이렇게 추워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하가 아니어도 바람이 불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냉을 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도 바람만 불지 않으면 또 그렇게 크게 냉을 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장시간 영하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얼 수는 있죠. 냉동실처럼 얘네들이 땡땡 얼어갖고 다시 풀리기도 해요. 다시 풀리기도 하는데 어쨌건 지금 딱 저의 베란다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영하로 내려가는 베란다가 있을 수 있어요. 영하로 내려가는 베란다는 거실의 문을 살짝 열어갖고 밤에 온도를 좀 높여주고 밤을 지나가면 돼요. 여기에다가 따로 나 난방을 진짜 불안해서 난방을 해주고 싶어. 난방기, 온풍기 같은 게 시간 타이머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셔도 돼요. 이 온풍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온풍기 자체에 시간 타이머가 있는 게 있는지는 제가 구매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여름에 선풍기를 돌리면서 서큘레이터를 돌리면서 과열이 될까봐 이 타이머가 있거든요, 여러분. 타이머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싼 거는 4,000원, 5,000원부터 저 가격대가 있는 건 12,000원까지 있거든요. 타이머가 있어요. 저는 그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 따로 난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름에 서큘레이터를 돌릴 때 타이머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타이머를 가지고 난방기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세요. 근데 난방기가 화재의 위험 때문에 한번 끄면 이게 다시 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머 갖고 그게 작동을 하는지는 제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타이머가 있는 분들은 한번 그걸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베란다 온도를 언제 나와서 보면 베란다가 가장 최저 온도냐면 새벽 6시부터 7시, 8시 해 뜨기 전까지 온도가 최저 기온을 나타내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혹시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 밤에 한 번씩 나와서 거실의 온기가 베란다로, 아니, 그러니까 거실의 온기가 베란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도 잘 안 열어놔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가 조금 넘었는데 베란다의 온도가 3.8도예요. 이러다가 낮에 햇볕이 들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막 데워지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다육들이 어쨌건 뭐 햇볕의 질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살만한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다육이가 너무 추워서 얘네들이 막 하엽이 생기고 뭐
꼴이 말이 아니죠. 당연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갖고 거실로 옮겼더니 거실로 옮긴 지 뭐 2주 만에 옷자라기 시작해요. 2주면 충분히 옷자라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거실은 저는 겨울에 거실 온도를 18도에 맞춰 놓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아침 저녁으로 18도의 온도가 돼요. 18도 온도 구간은 완전 그 얘네들 성장세에 있는 딱 그 온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봄, 가을 성장하는 딱 그 온도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신이 났다고 성장을 하죠. 봄이구나, 혹은 가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육이들은 우리가 이제 5도에서 뭐 35도 사이까지 두고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5도, 그러니까 최저 5도를 맞춰줄 수 있는 게 늦가을 정도? 이른 봄? 이 정도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왕성하게 크지는 못해요. 다만 그 온도여야 얘네들이 수면에 들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다육식물은 이제 이게 농사로 혹은 그 선인장 연구회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온도는 최저 유지 온도는 10도에서 최고 35도 사이예요. 그 정도 해야지 얘네들이 성장을 한다. 다만 왕성하게 성장을 시키려면 15도에서 30도 사이 구간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란다에서 거실로 가져가서 아침 저녁으로 18도를 맞춰준다면 얘네들은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얘네들을 웬만하면 거실로 가져가지 않는다가 제 원칙이에요. 일단 한번 여름에 습도가 낮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데도 햇볕이 부족하고 통풍이 불량하니까 애들이 2주 만에 진짜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장마철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거실로 가져가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란다에서 죽든 살든 베란다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문 하나 차이, 벽 하나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당연하죠. 광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하고 여러분들의 베란다 지금 딱 이런 저의 이런 베란다 환경이 우리가 상상을 추월하는 만큼의 빛의 그 질과 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재배 농가에서는 4만에서 6만 럭스의 그런 그 빛이 있다면 이 베란다는 2천이에요. 2천.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배예요? 이게 거의 뭐 2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20배 차이에서 다육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 자체만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그렇게 나쁜데. 근데 이제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50%의 차광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만에서 3만 정도의 럭스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래도 2천이자. 그럼 또 10분의 1. 우리는 진짜 하우스보다 재배 농가보다 10분의 1만큼 더 나쁜 이 광량 조건에서 다육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들 그런 악조건에서. 이제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광을 하시면서 키우는 게 다육이가 좀 더 예쁘게 잘 큰다 이런 이 조사 결과들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로 직광 쏘여주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재배농가 사장님들, 그 다음에 판매농가 사장님들이 차광해줘야 돼요. 아니 그렇게 귀한 햇빛을 왜 차광을 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리대 다육이를 키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한 거죠. 우리가 얘네들한테 과한 걸 막 이렇게 극한에 너무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광은 그래서 이제 그 봄, 가을은 우리가 직광을 좀 쏘여줘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50% 차광을 추천을 드려요. 50% 차광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베란다에서 너무 추워갖고 거실로 가져간대요. 괜찮아요. 베란다 온도 0도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너무 춥다? 난방을 따로 하거나 가져가실 생각하지 말고 거실 문을 잠깐 열어두세요.
가족들 없을 때 아니면 한밤중에 몰래 나와가지고 거실 문을 잠깐 열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베란다 온도를 밤중에 5도 전후로만 맞춰준다면 얘네들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다육이가 살고 있는 그런 원래 그 지역도 사실 계절은 있죠. 얘네들이 겨울에 이제 온도가 5도 아래로 내려가면 휴면에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숨죽이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데 사계절 내내 얘네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깨어있게 하면 봄 성장을 막 해야 되는 봄, 가을에도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 조금 휴면을 들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상반돼요. 어떤 얘기랑 상반되냐면 재배농가 사장님들은 얘네들이 5도 이하로 떨어져갖고 물도 안 주고 5도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갖고 얘네들을 그 겨울을 하면 봄에 깨어나질 않아. 너무 늦게 깨어나. 그러면서 커야 될 때 못 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겨울에 내가 얘네들을 물을 말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온도를 5도 이하로 그냥 내가 맞춰줘. 그랬을 때 봄에 얘네들이 깨어나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쉬어야 될 때 못 쉬니까 봄에 성장을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겨울엔 좀 쉬게 해줘가 있고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늦게 깨어나가고 다른 애들 클 때 못 커. 그러니까는 겨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뭐 경험을 하고 선택을 해갖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돼요. 뭐 그러기에는 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육이를 맨 처음부터 배웠던 제가 이제 편면적이죠. 일방적이에요.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베란다 추워도 괜찮아요. 얘네들 좀 얼었다 녹아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되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겨울에 이 정도 추위? 아 괜찮아요. 살짝 얼었다 녹는 거?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지금의 방법에서 더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잠을 재울 것인가 못 자게 온도를 계속 높여갖고 물도 살짝 주면서 얘네들 그냥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잠을 재우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잠을 막 얘네들 봄에 남들은 다 큰다는데 못 커. 그래갖고 물론 화분도 작은 그런 게 있고 내가 관수를 하는 방법이 저면으로 막 관수를 해갖고 얘네들 물을 충분히 먹어야 얘네들 빵 터지거든요. 근데 뿌리가 있어야지 빵 터져요. 얘네들이 잠에서 못 깨어나면 아무리 물을 줘도 이렇게 팡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딱히 5도 이상 밤중에 새벽 온도 5도 이상 꼭 맞춰줘야지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 보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난 다육이 보여드리고요. 깍짓한 다육이들 보여드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를 2020년 3월 달부터 2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난 다육이 보여주고 막 깍지 막 이런 거 있는 거 막 보여주고 이런 거를 꺼려 했었어요 유튜버들이. 왜냐면 자기가 경험자고 선배고 나는 잘 키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서 이 구독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면 나는 실패했어. 난 잘 못 키워라고 인정하는 그런 거여서 못난 다육이 안 보여줬고 실패한 다육이 안 보여주고 병탄 다육이들 약 방지하는 것만 보여주지 실제로 그런 걸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뭐 예쁘게 키우지도 못했거니와 뭐 깍지 있으면 깍지 있는 거 계속 보여드렸어요. 병 주저앉은 거, 막 이렇게 병탄 거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그걸 결심을 했냐면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니까 너무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내 책임 같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자책을 막 계속하면서 이게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될 수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병증들과 해충들이 오고 피해가 발생하고 주저앉는다는 걸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마치 독감의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런 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거를 예방주사처럼 계속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깍지, 가루깍지 제가 하도 영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처치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처음에 조금 놀랐지만 봤잖아요. 저한테 제가 경험하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당황스럽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이걸 처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제가 의도한 딱 그대로였어요. 아픈 다육이, 못난 다육이, 그 다음에 깍짓한 거, 막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건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언젠간 닥쳐요. 누구나 닥치고 경험은 꼭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2013년도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재배농장 파견을 나갔는데 23%의 농부들이 재배농가들이 특히 병증은 알아. 얘네들 주저앉으니까 해충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해충을. 그게 뭔지. 몰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있는데도 그러니까 없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23%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시력이 그러니까는 노안이 오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몰라요.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방제가 중요해요. 나는 없는데 나 다육이 3년 키웠는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육이 지금 4년차 키우는데 베란다에서 특히 거리대에서 여름에 딸딸 묵히잖아요. 가루깍지 많이 생겨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잘못한 건 뭐냐 방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없는데 안 보이는 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방제를 하시면서 키워야 돼요. 본격적인 해충 그다음에 이런 질병들은 언제부터 2월 말부터 방제가 시작이 됩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회에서는 다육식물에게 발생하는 병충해에 관해서 다 조사 보고를 했고요. 언제 성행하는지까지 다 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해당 병충이 성행하는 시기가 다 월별마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 병과 충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냐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적어도 2월 중순부터 2월 마지막 주에는 방충해가 뭐야? 병충해 예방을 방제를 전부 다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무름병하고 줄기썩은병도 구별을 못해요. 두 개의 약재가 같은 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죠. 제가 봤더니 같은 약을 써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무름병은 사실은 생각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줄기썩은병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이 무름병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그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추어, 매니아들이 주는 정보에 계속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오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예방법과 치료법이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이렇게 둥글러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어쨌건 제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줄기썩은병하고 무름병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금 여러분께 이건 증상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확한 그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 사진 자료가 저도 인터넷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사진, 참고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베란다 온도,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거실로 가져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겨울에 뭐가 부족해요? 햇볕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다육이를 실내에서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배농가가 재배만 하면 뭐예요?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 어디에서 키우는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과 주택인데 그나마 조건이 좋은 게 사무실이었어요. 또 사무실에서 조건이 좋고 화장실, 베란다, 거실, 복도, 주방까지 이렇게 전부 다 광량을 조사를 했는데 베란다보다 거실은 진짜 거실이 500럭스인가 그래요. 너무 부족해요. 이 베란다에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거실로 가져가면 안 돼? 광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나마 베란다는 2000럭스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햇볕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돼요? 완전 성장 온도의 18도에 맞춰져 갖고 아침 저녁으로 18도야. 얘네들이. 그러면 햇볕은 부족한데 어떻게 돼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위로 성장을 하는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햇볕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그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도를 차라리 낮추셔야 돼요. 온도를 낮춰갖고 얘들이 막 웃자라지 않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조건 아래로 맞춰서 햇볕이 진짜 부족하다면 그렇게 지나가는 게 더 낫고 보조를 이용하셔도 돼요. 어떻게? 성장 호르몬. 이게 생장등을 설치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 LED 등도 효과가, 식물 생장등, 전용 생장등 말고 LED 등도 효과 있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보조를 조금 하셔서 한번 겨울을 놔보시기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생장등 사놓고도 제가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온도가 밤 기온 온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물을 막 흠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트럼 없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색은 안 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흐트러지진 않고 얼음 땡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